지금 저는 한국 전주의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임신 7개월 조산 위험이래요.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링거가 꽂힙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서정우. 10일간 사랑했던 그 남자요. 저는 이스라엘 억만장자입니다. 40년간 무릎 꿇어본 적 없죠. 그런데 지금 연락도 안 되는 남자를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왔어요. 이름 하나만 달랑 들고요. 미쳤냐고요? 맞아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말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뱃속 아기는 정우의 아이거든요. 정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4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죠. 사랑이요. 그런데 정우는 왜 사라진 걸까요? 8개월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아기가 위험해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리브카 벤 하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죠. 올해 40살이에요. 이혼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그동안 일만 했어요.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죠.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억만장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갔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주행 버스를 탑니다. 임신 7개월 배를 안고요. 캐리어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외국인 임산부가 혼자 대형 캐리어를 끌고 가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정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버스에 올라탑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요. 배가 나와서 벨트가 잘 안 매져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봅니다.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어요. 저는 이 길을 처음 오는 게 아닙니다. 8개월 전에도 왔었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정우가 옆에 있었거든요. 정우는 제게 한국의 이것저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 산은 무슨 산이고 저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저는 듣는 척했지만 사실 정우 얼굴만 봤어요. 말할 때 살짝 웃는 인매가 좋았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정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배가 움직입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저는 배를 쓰다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찾으러 가는 중이야. 3시간이 지나고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거리예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옥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8개월 전 가을이었죠. 낙엽이 떨어지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정우는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웃으면서 반겼죠. 안녕하세요, 리브카 씨. 오늘 투어 가이드를 맡은 서정우입니다. 그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캐리어를 끌고 한옥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돌길이 울퉁불퉁해요. 캐리어 바퀴가 잘 안 굴러가죠. 숙소는 이미 예약해뒀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죠. 나무 간판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에요. 외국인이라 신기한가 봐요. 배를 보고는 더 놀랍니다. 어머,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갑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에요. 창문으로 한옥 지붕들이 보입니다. 짐을 풀고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할 때보다 더 수척해진 것 같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입술은 바싹 말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꼭 찾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의 아빠를요. 제 인생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사업한다는 건 더 힘들었어요. 특히 여자로서는요. 남자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요.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20대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좋은 사람이었죠.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일이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친절했고 저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를 원했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말했어요. 아이를 낳아요. 그럼 당신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죠. 몰래요. 남편 몰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투자에 대해 배웠고 시장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작은 건물 하나를 샀죠. 제 돈으로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걸 하냐고요. 저는 대꾸했죠. 제 돈인데 왜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변했다고 했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리브카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죠. 건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위험한 투자도 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죠. 다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직원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텔아비브 중심가로 옮겼어요. 큰 건물의 최상층이었죠. 사람들은 제게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냈어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요. 잡지 인터뷰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답했죠. 포기하지 않는 거요.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큰 집이요. 방이 5개나 되는데 혼자 살았어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가족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인생일까요? 돈은 많은데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남자 많다고요. 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혼자 집에 가는 삶이요. 그러던 2024년 2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빴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권했습니다. 리브카 대표님 좀 쉬세요. 너무 일만 하시잖아요. 휴가 한번 가보세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생각해보니 5년간 휴가를 한 번도 안 갔더군요.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3월 초였어요. 봄이 오는 계절이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였어요. 크고 복잡했죠. 빌딩이 높게 솟아있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일주일간 일정을 소화했죠. 투자 설명회도 듣고 한국 기업들도 만났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죠. 그냥 일 이야기만 하는 게요. 휴가라고 왔는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전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더군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말했어요. 리브카 씨, 전주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죠.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보였어요. 산과 논과 작은 마을들이요. 아름다웠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3월 5일 오전 10시였어요. 한옥마을 입구에서였죠. 정우는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연두색 한복이었는데 잘 어울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한복이 딱 맞더군요.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리브카예요. 정우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리브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투어 가이드를 맡은 서정우입니다. 놀라웠죠. 시골 가이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우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었어요. 한국사 석사였죠.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한옥 하나하나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이 집은 200년 됐고 저 집은 조선시대 양반이 살았다고요. 지루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죠.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한국 문화를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도 그리고 정우에게도요. 첫날 투어가 끝났을 때 정우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올게요. 정우가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내일 뵐게요. 그렇게 10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만났어요. 정우는 전주의 구석구석을 보여줬죠. 한옥마을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동성당, 오목대, 덕진공원까지요.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도 하고 군대 이야기도 했죠. 정우는 공군이었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에 사고가 있었대요. 동료가 다쳤고 정우는 자책했죠. 그 후로 악몽을 자주 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로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요. 5일째 되던 날 비가 왔어요. 봄비였죠. 정우는 우산을 씌워줬죠. 좁은 우산 아래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았고 손이 스쳤어요. 떨렸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고요. 정우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귀가 빨개져 있었거든요. 7일째 되던 날 고백했습니다. 정우가 먼저였어요. 덕진공원 연못가에 앉아 있었죠. 정우가 말했습니다. 리브카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정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우 씨.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10일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꿈 같았어요. 매일 정우를 만나고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죠. 밤에는 함께 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슬퍼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까지 바래다 줬어요. 정우가 말했죠. 다시 올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곧 올게요. 정우가 안아줬습니다. 기다릴게요. 연락해요. 네. 그런데 전화번호를 안 물어봤어요. 바보 같죠? 이메일만 주고받기로 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갔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정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우 씨 잘 도착했어요. 보고 싶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리브카 씨. 그렇게 일주일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일이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4월 말 제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생리가 없었어요. 원래 규칙적인 편인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하더군요. 설마 했죠.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40살의 임신이요. 게다가 연락도 안 되는 남자의 아이를요. 어떡하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줬어요. 임신 6주라고 했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고령 임신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낙태를 권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죠. 리브카 정신 차려. 그 남자 연락도 안 되잖아. 나와서 뭐하게?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40살에 혼자 애를 키울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낳기로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우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40살이면 임신이 쉽지 않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위험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아이니까요. 5월부터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의사는 고령 임신이라 조심하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요. 저는 일을 줄이고 몸조리를 시작했죠.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많이 맡겼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정우 생각이 더 났습니다.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 걸까요?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6개월째 되던 9월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기로요. 정우를 찾아야 했어요. 이 아이의 아빠를 찾아줘야 했죠. 전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죠. 밥과 김치와 된장찌개였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뱃속 아기한테도 좋다고요. 고맙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섰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시더군요. 어디 가세요? 몸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다고 했죠. 가까운 데만 다녀올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닐 계획이었거든요. 첫 목적지는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배가 무거워서 천천히 걸었죠. 숨이 찼습니다. 안내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정우라는 가이드 아시나요? 직원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정우요? 잘 모르겠는데요. 컴퓨터로 명단을 찾아봐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분명 여기서 일했는데요. 작년에 만났거든요. 다른 직원분께도 물었습니다. 30대 남자분인데 한복 입고 투어 가이드 하셨다고요. 키 크고 마른 분이요. 안경 쓰셨고요. 그제야 한 분이 기억하시더군요. 아, 그분이요. 작년에 계셨는데 그만두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만두셨다고요? 언제요? 6월쯤이요. 갑자기 그만두셨대요. 이유도 말 안 하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냐고 물었죠. 직원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셨대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서가 끊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한옥마을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었어요. 서정우라는 사람 아시냐고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른다고 했죠. 한복 입은 가이드 많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죠.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유명하잖아요.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찾지? 이름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전주에 서정우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일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돌아다녔어요. 발이 부었어요. 배도 당겼죠. 아기가 불편한가 봐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빠 찾으면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죠. 혹시 정우가 전주를 떠난 건 아닐까요? 다른 도시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죠? 셋째 날 오후 지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쉬려고요. 카페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예쁘더군요. 커피는 못 마시니까 대추차를 시켰죠. 카페 주인이 임산부라며 챙겨줬습니다. 의자도 편한 걸로 안내해줬어요. 고맙다고 하며 앉았습니다. 대추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정우도 이 길을 걸었을까요?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서정우라는 분 아세요? 주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공방 하시던 분 아닌가요? 공방이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공방이 있어요. 한지 공예 하시던 분인데요. 작년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카페 주인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어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갔죠. 양쪽으로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었어요. 조용했죠. 10분쯤 걸으니 작은 공방이 보였습니다. 한지공예 체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간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한지 냄새요.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죠. 작업대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체험하러 오셨어요? 아니라고 했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서정우라는 분을요. 남자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를 아시냐고요? 네, 찾고 있어요. 남자분이 작업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와 작년에 만났다고요. 3월에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정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요. 남자분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배를 가리켰죠. 남자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를 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앉았습니다. 남자분이 차를 내왔죠.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정우는 제 제자였어요. 여기서 일했나요?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요. 한지 공예를 배웠죠. 가르쳐 줬어요. 정우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금방 배웠죠. 하지만 6월에 그만뒀대요. 왜냐고 물었죠. 남자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답을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떠났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자분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우는 착한 애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죠. 본인을 너무 몰아세워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분이 설명했어요. 정우는 군대 시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대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는 말 안 했지만요. 가끔 손을 떨더래요. 일하다가요. 악몽도 꾼다고 했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했대요. 남자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3월쯤 정우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표정이 밝아졌대요. 일할 때도 노래를 흥얼거리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더래요. 좋은 사람 생겼냐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래서 알았죠. 사랑에 빠진 거라고요. 하지만 4월부터 다시 어두워졌다고 했죠. 표정이 안 좋아지더래요. 일도 집중을 못하고요. 5월에는 더 심해졌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없고요. 그리고 6월에 갑자기 그만뒀대요.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계세요.
혹시 가보시겠어요? 어머니가 뭔가 아실 수도 있어요.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남자분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정우 어머니 집이었어요. 전주 외곽이라고 했죠.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멀었지만 가야 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남자분이 말했어요. 정우 찾으면 잘 좀 해주세요. 착한 애거든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가 도시락까지 싸줬죠. 먼데 간다니까요. 몸조리 잘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할머니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렸죠. 10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전주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시골 풍경이 나타났죠. 논과 밭이 보였어요. 가을이라 벼가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일하고 있더군요. 정우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싶었죠. 도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순박했나 봐요. 40분 후 종점에 내렸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주소를 보며 걸었어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죠. 10분쯤 걸으니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있었어요. 감나무가 서 있었고 꽃이 피어 있었죠. 대문 앞에 섰죠.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죠. 나이 드신 분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죠. 정우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죠. 누구세요? 외국인이라 신기한가 봐요. 저는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카라고 합니다. 서정우 씨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를요? 왜요? 저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임산부니까요. 할머니 눈이 커졌죠.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갈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루가 깨끗하고 방이 단정했죠. 할머니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대추차였어요. 따뜻했죠.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정우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작년 3월에 만났다고요. 전주에서요.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정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6월에 집에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정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정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외아들이었대요. 할머니의 유일한 자식이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떠났대요. 그 후로 할머니와 정우가 둘이 살았다고 했죠. 정우는 공부를 잘했대요. 학교에서 늘 1등 했고요. 선생님들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갔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요. 한국사를 전공했대요. 공부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대요.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될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괜찮다고만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대요. 할머니가 방에 가보면 정우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하지만 정우는 안 갔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요. 나중에 알았대요. 정우가 공군이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전투기 정비병이었대요. 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임이 다쳤고 병원에 실려갔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한동안 입원했대요. 정우는 자책했다고 합니다. 본인 때문이라고요.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사실은 아니었대요. 조사 결과 장비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정우 잘못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우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후임이 다쳤다고 생각했대요. 그 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역 후에도 계속 그랬대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우는 박사과정을 포기했대요.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죠.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가이드 일을 시작했대요. 한옥마을에서요. 할머니는 걱정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나온 애가 가이드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괜찮다고 했대요. 좋다고요. 한국 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한지 공예도 배우기 시작했대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올해 들어 또 이상해졌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떠난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정우는 6월에 집에 왔었대요. 갑자기요.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대요.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냐고 물었대요. 정우는 답을 안 했죠. 그냥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에 머물게 해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내라고요.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혼자 지내냐고 했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셨고요. 임산부한테 좋다고 했습니다.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죠.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나물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고요. 맛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거라. 할머니의 손자니까. 할머니는 아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우가 없어도요. 저는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우는 착한 아이였대요.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잘하고요.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린 정우의 사진이었죠. 귀여웠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금의 정우와는 조금 달라 보였죠.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때는 행복했어요. 우리 정우가요. 하지만 10월 27일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을 자는데 배가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배가 당기는 정도였죠. 자세를 바꿔봤어요. 하지만 계속 아팠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였죠.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할머니가 놀라서 일어났죠. 불을 켰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대요. 병원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어요. 전화하시는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저를 들것에 태웠죠. 할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아팠어요.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죠. 초음파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낳으면 위험해요. 아직 8개월도 안 됐으니까요. 입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아기가 괜찮을까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생각했어요. 정우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죠.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위기는 넘겼대요. 하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계속 입원해 있어야 했죠.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카야, 누가 왔어? 누구요? 할머니? 할머니는 답하지 않고 문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8개월 만이었어요. 야윈 얼굴이었지만 분명 정우였죠.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도 길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정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었죠. 정우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고요. 리브카. 정우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우 씨. 정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대로 서서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여기 와요. 정우 씨. 정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을 떼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침대 옆에 왔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리브카. 정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요. 찾아 헤맸는데요. 하지만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반가웠죠. 정우가 여기 있다는 게요. 살아있다는 게요. 손을 뻗어 정우 얼굴을 만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뺨이 쏙 들어가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요. 어디 있었어요? 정우 씨.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떠돌았어요. 이곳저곳을요. 왜요? 왜 그랬어요? 정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죠.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죠. 저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요. 손도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런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함께 하면 돼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후임을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가 울었습니다. 저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우가 제 배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만져도 돼요? 물론이죠. 정우가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발로 찬 거죠. 정우가 놀랐습니다. 지금 움직였어요? 네, 활발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정우가 배에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가야, 나 아빠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저는 정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거예요? 물론이죠. 사랑하니까요.
그날부터 정우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밤낮으로 옆에 있었죠.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셋이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쯤이었죠. 배가 아팠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검사를 했죠. 진통이 맞대요. 곧 출산할 거라고 했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정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아줬죠.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렸어요. 아팠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요. 하지만 정우가 옆에 있었죠. 힘내요. 리브카. 조금만 더요. 계속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후 5시 20분이었죠.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었죠. 건강한 아기예요. 축하드립니다. 정우가 아기를 안았어요. 울면서요. 고마워요, 리브카. 정말 고마워요. 생명을 주셔서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했어요. 4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기 이름은 하람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정우가 지었죠. 퇴원 후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셋이서 아기를 돌봤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정우가 일어났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탔습니다. 좋은 아빠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었죠.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가면 수군거렸대요. 저 집 며느리 외국인이래. 아기도 혼혈이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들였대? 전주에 외국인이 드물긴 했죠. 특히 시골 마을에는요.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말래요. 사람들 입에 뭘 재갈을 물리겠냐고요. 하지만 상처였습니다. 정우는 화를 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따졌죠. 제 아내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 눈초리가 느껴졌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김장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 하는 행사래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거였죠. 할머니가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같이 가자. 우리 며느리도 마을 사람이야. 김장 장소에 갔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까지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외국인이 왔네. 제가 정우 아내래.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리에 앉았죠. 배추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오, 그래요? 먼 곳에서 왔네. 고생 많았겠어요. 천천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봤어요. 할머니들이 하나씩 알려줬죠. 이렇게 하는 거야. 손에 힘을 줘서 버무려. 양념이 골고루 묻어야 해. 저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요.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잘하네. 금방 배우네. 똑똑한가 봐.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장 끝나고 다 같이 먹는 거래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하람이요. 예쁜 이름이네. 보여줘요. 제가 하람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귀엽네. 정우 닮았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저물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됐어요. 임신 7개월로 왔는데 이제 아기 엄마가 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이스라엘에서 억만장자로 살던 제가 전주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거든요. 정우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혼례로요.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이스라엘에는 없는 문화니까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한복도 빌려주고 예식장도 예약하고요. 정우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파란색 한복이었죠. 멋있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었어요. 빨간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입혀주셨어요. 거울을 봤죠. 낯설었지만 예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예식은 마을 회관에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전에 저를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왔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말해줬어요. 꽃도 주고 축의금도 줬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받아줘서 고맙다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요. 예식이 끝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전주 비빔밥, 콩나물 국밥, 떡갈비까지요. 마을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렸어요. 김치도 이제 잘 먹었죠. 처음엔 매워서 못 먹었는데요. 하람이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석 달이 됐죠.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요. 웃기도 시작했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예뻤죠. 정우는 좋은 아빠였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달랬죠.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탔습니다. 목욕도 시켰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트라우마는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깨어나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고 하람이가 있으니까요. 정우는 말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살아가요. 이유가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공허한 삶은 끝났어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그 삶이요. 이제 저는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부사장에게 맡겼죠. 가끔 화상회의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만 제가 하고요. 하지만 매일 일하던 때와는 달라요. 이제 제겐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가족이요. 2024년 12월 말 마을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저도 하람이를 안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람이를 보며 웃었어요. 많이 컸네. 잘 컸어. 예쁘다.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왔어. 외국에서 며느리 오고 아기도 태어나고. 좋은 일이야.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복이라고 해줘서요. 정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물어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정우가 웃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요. 당신이 저를 찾아와 줘서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가야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었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집이구나.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하람이가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정우가 하람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임신한 배를 안고 한국에 왔던 그날을요. 미친 짓이라고 했죠. 친구들도 가족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가족에게로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나이를 넘고 모든 걸 넘는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정우와 하람이와 할머니와 함께요. 이 작은 마을에서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